자, 일단 파생적 피동은 능동사 어간 혹은 명사에 각각의 피동 접사를 결합시켜서 피동사를 만드는 방법으로 피동을 만드는 것을 파생적 피동에 의한 피동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통사적 피동은 보조 용언을 결합을 해가지고 피동의 의미를 만드는 거야. 마찬가지로 용언 어간 뒤에 아어지다, 개 되다 라는 지다와 되다라는 맞죠? 보조 용언을 결합시켜가지고 피동을 만드는 게 바로 통사적 피동인데 딱 봐도 뭐 구분해야 돼? 그렇지. 이 되다를 구분해야 돼. 이 되다. 됐어? 명사 뒤에 결합하는 접사의 성격인 되다와 어간 뒤에 결합하는 보조 용언의 성격의 되다를 서로 구분해야 돼. 얘는 용언이고 얘는 뭐야? 접사야. 나는 선생이고 너희들은 학생인 것처럼. 달라. 결이. 맞지? 자, 사용 의도를 보겠습니다. 자, 피동 왜 때문에 사용할까요? 동작이나 주체, 행위의 주체가 확실하지 않을 때, 이럴 때 피동을 사용한다는 거야. 자, 이 피동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검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종의 점화식이 있는데, 그 점화식은 이 해당 피동 표현을 능동 표현으로 다시 치환해 보는 거야. 그 치환해 봤을 때, 어떻게 치환할 수 있을까? 화가 풀렸다를 능동으로 치환해 볼게요. 능동으로 치환하는 과정에서는 임의의 주어 X를 가정해야 돼. 왜냐면 대부분의 피동문에서는 어때? 행위자가 생략이 돼. 보통 능동문에서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되고 능동문에서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 행위자로 가잖아. 근데 행위자로 가는 부사어는 수의적, 즉 생략이 가능한 부사어이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그 행위자가 생략이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생략된 행위자까지 고려해가지고 애초에 어떠한 식의 피동 표현이든 능동 표현으로 바꿀 때 이런 식의 패턴으로 시작하면 좋아. 임의의 주어 X를 상정하는 거야. X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피동문에서 쓰인 주어를 뭘로 바꿔주면 돼? 목적으로 바꿔주면 되겠지. 화를. 그 다음에 풀렸다는 뭐가 들어가 있겠어? 피동 접사 혹은 용언이 들어가 있겠지. 그것만 소거해주면 되는 거야. 풀었다. 이랬을 때 화가 풀렸다에 대응되는 능동문은 뭐가 되는 거야? X가 화를 풀었다라는 능동문에 대응이 돼. 근데 이런 능동문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문장에서는 이 무엇이 화를 풀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 확실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굳이 능동문으로 쓰지 않고 피동문으로 쓴다는 거야. 제가 굳이라는 말을 썼죠. 굳이라는 부사어를 쓴 이유는 잘 보세요. 능동과 피동을 써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뭘 쓰는 게 원칙이다. 이건 매체와 관련된 거야. 능동과 피동의 표현의 양자 선택의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능동을 쓰는 게 원칙이야. 알겠어? 피동은 굳이 첫 번째 순위로 쓰는 표현이 아니야. 쓸 수 있다면 능동으로 쓰는 게 올바른 표현 방법이야. 근데 이러한 식으로 주체가 확실하지 않아? 그러면은 피동은 허용하는 표현법이야. 알겠어? 원칙적인 표현은 능동이야. 구름이 걷혔다. 능동문 상정해 볼까요? X가 구름을 걷었다. 알기 힘들죠. 바람이 구름을 걷은지 뭔지 우리가 정확히 그러한 그 현상을 우리가 규명할 수는 없잖아.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작의 주체를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이거 구분되는 거야. 1번은 능동문의 주체를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이제 피동문으로 쓰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뭐야? 의도적으로 그 주체를 숨기는 거야. 이 문장에 대응된 능동문을 생각을 해볼까? X가 음식 반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돼지 있지, 돼지. 오씨, 내가 뜬금했네. 이 돼지는 이제 되다의 뭐야? 허용되다라는 표현이잖아. 허용되다라는 용언이 활용된 거겠지. 아무튼 허용이라는 체온 뒤에 되다라는 접사가 붙은 피동사야. 그러면 되다라는 피동을 능동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하다가 돼. 하다.
알겠어? 이 되다에 해당되는 능동 표현은 뭐라고? 하다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파생적 피동에서 능동사 어간에 이히릭이라는 접사가 붙어가지고 피동사가 만들어지는 경우 이 해당 피동사를 능동사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히릭이라는 각 접사를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데 이 되다라는 접사를 그 명사 뒤에 되다라는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피동사를 능동사로 바꿀 때에는 되다를 어때? 하다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은 다시 음식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에 대응되는 능동문은 X가 음식 반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랬을 때 보통 이러한 문구가 걸려져 있는 상황적 배경을 생각을 해보자. 이러한 문구는 어디에 많이 붙여져 있어? 보통 식당이나 카페나 PC방이나 이런 식의, 맞죠? 어떠한 영업장에 많이 붙여져 있는 문구잖아.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 X로 상정될 수 있는 것은 그 영업장 주인의 입장인 거야. 우리 가게는, 우리 PC방은, 우리 학원은 외부 음식 반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의도가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러한 식의 그런 식의 의도를 갖고 있는 능동문의 문장을 이 피동문 대신에 붙여놨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어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들겠지. 네가 뭔데 허용하고 말고를 결정해? 소비자가 왕인데! 막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는,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죠. 불편러들 있잖아. 맞지? 세상에는 다양한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만 해도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요. 힘들어요. 아무튼 간에. 자, 여튼지 간에 그랬을 때 굳이 그러한 불필요한 마찰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주체를 숨긴 거라고 볼 수가 있어. 이해되니? 의도적으로 이제 그 주체를 숨기고 싶을 때 피동문을 만드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이건 의도와 상관없이 주어를 상정하기 어려운 거야. 맞지? 1번하고 2번하고 결이 다른 거야. 됐어? 저 3번도 결이 달라. 내용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할 때 이번 화재의 원인은 누수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능동문으로 치환해 볼까? 머릿속으로 떠올려봐. 굳이 적을 필요까지는 없고. 요거는 머릿속으로 바로 떠올릴 수 있을 정도면 돼. 자, 그렇지. X 가로 시작하면 되지. X가, 그렇지. 피동문에 쓰인 주어를 능동문의 목적으로 상정하면 되지. X가 이번 화재의 원인을 누수에 의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됐지? 밝혀졌습니다. 밝히어지다. 어지. 이런 보조용언을 결합해서 만든 피동 표현이잖아. 통사적 피동이야.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다와 되다를 그냥 소거하면 돼. 맞아? 밝혔습니다. X가 이번 화재의 원인을, 자, 성묘를 갔던 한 성묘객이 가지를 자르기 위해서 사용했던 라이터로 인한 것으로 밝혀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능동문의 주어를 상정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화재 원인을 밝힌 주체를 밝혀야 되는데 그 주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맞아?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서는 애초에 그러한 식의 불필요한 오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없애기 위해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의도적으로 피동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맞아? 그러니까 내용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매체는 바로 뉴스에서 이런 식으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맞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되게 주관적인 성질의 정보가 되는 거잖아. 근데 뉴스는 좀 객관성을 담보해야 되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사실이냐 막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 이런 식의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4번은 쉽죠?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합니다. 유체이탈 화법. 자기가 물병 깨놓고 선생님 물병 깨졌어요. 내가 아낀 텀블러. 선생님 유진이가 막 쳐가지고 이거 텀블러가 깨졌어. 선생님 텀블러가 깨졌어요. 사실 내가 한 거지롱 이런 뜻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 자, 이러한 피동 표현을 사용한다. 어렵지 않죠? 1, 2번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3, 4번은 그냥 한 번에 보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킬링 포인트 이중피동 보겠습니다. 이중피동 어렵지 않아요. 자, 이중피동이라고 하면 이 피동을 만드는 파생적 피동 성분과 통사적 피동 성분이
둘 다 동시에 쓰인 표현들을 이중피동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열은 뭐예요? 열려지다를 보니까 열은 뭐야? 어간이야, 어간. 용어는 어간이고, 리는 뭐야? 피동접사야, 피동접사. 자, 어지는 뭐야? 어지라는 것은 피동의 보조용어. 알겠어? 자, 피동접사, 피동의 보조용어. 다는 종결어미. 됐어? 자, 중요한 거는 피동접사든 피동의 보조용어이든 피동 표현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개의 형태수 중 하나만 사용되면 돼. 근데 두 개가 동시에 사용된다? 그러면 무슨 표현이 된다? 올바르지 못한 비문 표현이 된다. 비문이 된다. 틀린 문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올바르게 고치려면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한 표현으로 바꿔야 된다. 매체에서 나올 법하죠. 맞죠? 매체에서 이제 뭐 이중피동이 쓰인 문장에 밑줄 쳐놓고 이 문장은 이중피동이 쓰였으므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올 법한 정보예요. 자, 만약에 이제 이걸 고치려면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하는 거야. 열리어지다에서 리를 제거하면 어떻게 돼? 열어지다가 되겠지. 맞아? 열어지다로 쓰거나 맞지? 또는 어지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열리다로 쓰거나. 오케이?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표현으로 쓰는 게 올바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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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는 여러분들 해보시고 쓰여지다는 잘못 못합니다. 쓰여지다로 바꾸세요. 쓰여지다가 어디 있어? 맞지? 맞아? 자, 나뉘어지다만 해볼까요? 나뉘어지다만 형태소 분석을 해보고 자, 올바른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시작. 나뉘어지다만 뭐? 갔다 왔다. 그리고 그녀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진짜. 패딩 입고 있는 애들 보니까 너무 미안하기도 하다. 나의 이기심이 너희들에게 패딩을 입게끔 만들었구나. 하지만 어쩔 수 없단다. 나는 에어컨 틀지 않으면 죽는 인생이야. 진짜 죽을 수도 있어. 자, 이것만 자, 나뉘어지다 보자. 자, 나뉘어지다 형태소 어간 뭐야? 어간. 경환스 어간 뭐야? 그렇지, 나누다가 기본형이야. 나누다가 어간. 자, 나누에 뭐가 어떠한 접사가 결합했어? 유진이 무슨 접사 결합했어? 응? 나누에 바로 어지가 결합한 거야. 그럼 이중피동이 아니야. 나누에 뭐가 결합해야지 나니가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는 이라는 피동접사가 결합했어. 그 다음에 어지라는 피동의 보조용언이 결합됐고 다라는 종결어미가 쓰였어. 맞지? 나누이어지다. 오케이? 나뉘다를 나누이어지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연습하는 단계 있잖아. 문제 푸는 단계, 연습하는 단계에서는 귀찮더라도 이렇게 형태소 분석을 꼼꼼하게 해주는 게 포인트야. 알겠어? 자, 나중에 좀 숙련도가 올라가지고, 맞지? 딱 대충 단어 보고 형태소 분석 안 하고 머릿속으로 대충 분석을 해가지고 문제 풀려고 하잖아? 100% 틀려. 무조건 그러한 지점은 노려. 평가 문제는. 알겠어? 그러니까 겸허한 마음으로 모든 어떠한 형태소와 형태소의 결합형에 단어를 통해 가지고 문법 형태소를 파악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어때? 이렇게 형태소를 꼼꼼하게 나누면서 해야 돼. 무조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랬을 때 피동접사 2를 제거하면 어때? 나누어지다 로 쓰거나 어지를 빼면 뭐야?
나뉘다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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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넘어가자. 자 조금 일찍 끝낼 수 있으면 조금 일찍 끝내 드릴게요. 맞죠? 2개만 하면 끝나. 오케이? 조금 일찍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지금 점심 누가 먼저 먹지? 여학생이 먼저 먹나? 여학생이 먼저 먹어? 오케이. 얼마나 좋아. 맞지? 밥 일바로 먹게 해줄게. 자, 주동과 사동 보겠습니다. 주동과 사동. 주동과 사동. 저는 피동 사동보다는 피동 능동보다는 주동 사동이 좀 더 출제 빈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막 세보진 않았거든요. 제 주관적 느낌은 그래요. 주동 사동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주동과 사동 보겠습니다. 자, 주어가 서술의 행위를 직접 하는 것을 주동, 주어가 목적어에게 서술의 행위를 시키는 것을 사동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주동은 어때? 주동은 능동의 의미와 유사해. 맞지? 자, 일단 주동과 능동의 차이가 있을까, 얘들아? 주동과 능동의 차이가 있을까? 아니야, 차이가 없어. 똑같아. 주동과 능동은 똑같아. 다만 피동과 대응되는 문장을 능동이라고 하고 사동과 대응되는 문장을 주동이라고 하는 거야. 가령 이런 느낌인 거지. 아이가 밥을 먹었다. 이런 문장이 있고, 이런 문장이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 라는 사동문의 대응이 되잖아. 그럼 이 문장은 뭐가 돼? 주동이 돼. 근데 이 문장이 밥이 아이에게 먹혔다. 억지로 떼쓴 피동문이지. 억지로 떼쓴 피동문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피동문과 대응되는 문장이라고 한다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능동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와 대응되면 주동, 요거와 대응되면 능동이 되는 거야. 뭐 여튼지 간에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자, 피동과 차이점은 뭐냐? 문장 성분의 변화값. 이것들이 지금까지 기출됐던 내용들이었어. 문장 성분의 변화값의 추이를 보고 판단하는 문제들. 자, 가령 아이가 밥을 먹었다는 아이가라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게 사동으로 바뀌면 어때?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뭐로 바뀌어? 부사어로 바뀌지. 부속 성분으로 바뀌는 것 같지만 이 부속 성분은 무슨 성분일까? 필수 성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첫 번째 포인트. 필수 성분이야. 그러니까 피동문과는 다르게 사동문에서 만들어지는 부사어는 무슨 성분이다? 수의적 성분이 아닌 필수 성분이다. 오케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미 기출된 바가 있어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긴 해요. 근데 이걸 기반으로 뭐 나오겠죠. 목적어는 그대로 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먹었다에 먹었다. 먹이란 어간 뒤에 이라는 사동접사 추가. 오케이? 자, 근데 하나만 더 추가해 봅시다. 여기가 잘 안 보일 거예요. 여기 옆에다 추가하는 거야. 아이가 울다. 자, 아이가 울다라는 주동문이 있어. 자, 이것을 사동문으로 바꿔볼까? 임의의 주어는 엄마로 가정해 봅시다. 엄마가 아이를 울리다. 됐어? 자, 한 20초간 생각할 시간을 줄게. 자, 요 문장하고 요렇게 사동문이 된 패턴하고 요 사동문이 된 패턴을 그냥 너희들이 직관적으로 비교해봐. 직관적으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렇지. 맞아. 그런 것들을 자 머릿속으로 딱 정보 정리 한번 해봐. 아, 요건 요렇게 되고 요건 요렇게 됐구나. 자, 제가 곧 떠먹여 드릴 건데 제가 떠먹여 드리기 전에 머릿속을 한번 사고하는 과정 거쳐보세요.
자, 그렇죠. 대부분의 친구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리실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주동문과 사동문의 패턴은 맞죠? 자, 주동문이 주어하고 목적어를 갖추고 있는 사동문 같은 경우에는 자, 그 사동문의 주어가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필수 부사어인 부사어로 바뀌고 목적어는 그대로 유지되는 패턴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자, 근데 이제 그 주동문이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로 이루어진 주동문 같은 경우에는 맞죠? 주동문의 주어가 무엇으로 바뀌고 사동문의 목적어로 바뀌고 맞죠? 주어가 목적어로 바뀌고 자, 그리고 서술어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동접사가 결합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무슨 차이가 있다.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으로 바뀌는 패턴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야. 알겠어? 맞지?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이 두 개의 문장 형태를 보면서 인지를 먼저 하고 있는 거야. 선인지. 이런 식의 패턴이 있다라는 것을 선인지하고 이제 어찌 됐건 간에 이제 보기류로 나오잖아, 문제가. 맞지? 그러니까 이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제반 문법 지식은 다 보기로 나와. 알겠어? 그 보기로 나오는데 그 보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아, 이거 맞아. 이거였어. 뭐 이런 식으로 빨리 캐치해가지고 바로 이제 그 문제 풀어주는 게 핵심이니까 미리 이제 사고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 시험장에서 사고하면은 좀 힘들죠. 자, 됐니? 됐어.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어떠한 공통점이 있냐면 사동문은 늘 뭐? 사동문은 늘 뭐? 그렇지. 사동의 주체가 무조건 추가가 돼. 새로운 문장 성분이 무조건 추가가 된다라는 특징도 확인해 볼 수 있어. 피동과는 달리. 어렵지 않지?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별표 문장을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원문장의 목적어와 주어가 바뀌는 피동과 달리 사동은 행위자가 추가되는 문장 성분이 추가가 되는 특성을 가진다. 문장 성분이 추가가 된다라는 것은 항상 문장 성분이 추가가 되거나 빠진다라는 개념은 항상 어떠한 개념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냐면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의 자릿수를 생각을 해봐야 돼. 친구들아. 자, 주영아. 아이가 밥을 먹었다. 이거 몇 자리 서술어야? 2자리 서술어야. 주어, 목적어. 맞지? 자,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었다. 이거 몇 자리 서술어야? 주영아. 3자리 서술어야. 맞지? 필수 부사어가 있기 때문에. 맞아? 3자리 서술어가 된 것은 어때? 그렇지. 주성분이 하나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주성분이 하나 추가가 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아이가 울다는 1자리 서술어지만 얘는 2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야. 됐어? 어렵지 않지? 자, 형광펜 들어주시고. 형광펜. 자, 어디에다 치면 돼? 사동법 옆에다 제가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부분 형광펜 쫙. 피동과 다르게 동사 어간의 형용사와도 결합이 가능하다. 구조적으로 그렇죠. 피동은 구조적으로 여러분 능동이 피동이 되는 과정에서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로 상정이 되기 때문에 능동문을 만들 수 있는 능동사는 필연적으로 타동사이어야만 했다라는 일종의 제약이 있어가지고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자동사 혹은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형용사 이런 녀석들은 피동사를 만들 수가 없었는데 그거와는 달리 사동은 제약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 혹은 형용사도 무엇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동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목적어가 필수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를 피동과 구분되는 사동만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자, 전두엽에 레터링을 쭉 해주시면 돼요. 자, 사동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동법. 피동법과 마찬가지의 메커니즘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피동사와는 피동접사와는 다르게 이희리기 말고도 우구추라는 녀석들 있죠? 3개가 추가가 됐구나.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딱 뭐가 되냐면 결국에 변별력의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 이희리기야. 이희리기 이 녀석들은 결국 변별력의 포인트가 돼. 딱 봐도 무슨 문제가 나오겠어?
이 이히리기가 맞지? 피동사로 쓰이는 경우, 사동사로 쓰이는 경우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식의 문제 너무나 많이 나왔어. 근데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골 개념이야. 알겠어? 사골이야, 사골.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그 피동에서도 체언 뒤에 되다라는 피동 접사가 피동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사동 접사 중에서도 명사와 대응되는 맞죠? 명사와 결합되는 사동 접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키다라는 녀석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응되는 능동 표현은 뭐가 있다? 하다가 있어요. 하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통사적 사동은 자, 개하다라는 용언 어간 뒤에 개하다라는 무슨 용언? 보조 용언이 결합해서 만드는 사동이 있는데 그것은 통사적 사동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초반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헷갈린다 싶으면 그냥 외우면 돼요. 알겠죠? 헷갈린다 싶으시면 외우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접사동, 간접사동, 이중사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사간사. 직사간사는 바로 뭐냐면 사동의 주체가 그 사동의 피동자에게 사동의 피동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동의 피동자. 잘 봐봐. 아이가 밥을 먹다라는 문장을 사동문으로 바꾸면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기존 주동문의 목적어였던 아이는 맞죠? 주동문의 주어였던 아이는 사동문으로 오면서 지금 필수 부사어로 바뀌게 되잖아. 이 필수 부사어가 된 아이는 맞죠? 이 사동문 전체적으로 보면 얘는 피동이 돼. 피동. 맞아? 사동의 객체는 피동의 주체가 돼. 이 말이 뭔지 이해해야 돼.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라고 했을 때 사동의 주체는 엄마야. 맞지? 그 다음에 사동의 객체는 누구냐? 사동의 객체는 사동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객체라고 해. 사동의 객체는 아이야. 내 말 이해가? 사동의 주체는 엄마, 사동의 객체는 아이야. 근데 아이는 사동의 객체인가 동시에 피동의 주체이기도 해. 엄마에 의해서 밥을 먹이는 행위를 당하기 때문에. 알겠어? 사동의 객체이자 피동의 주체라는 말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죠? 조금 진입장벽이 있겠죠?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접하지 않고 간다면. 자, 뭐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라고 했을 때 자,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은 맞죠? 이거는 사동의 주체에만 한정해서 접근하는 개념이야. 사동의 주체가 사동의 객체에게 사동의 행위를 직접 행한 것들, 직접 행한 것은 뭐 직접 사동이라 볼 수 있어. 그 직접 사동이라는 것은 사동의 주체가 사동의 객체에게 있어서 물리적 접촉이 있는 거야. 물리적 터치가 있으면은 직접 사동이야. 근데 간접 사동은 이런 물리적 터치가 없이 말만 하는 거야. 말만. 가령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잘 봐봐.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 해서 사동의 주체는 엄마, 사동의 객체는 아이.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라는 문장의 의미를 머릿속으로 떠올려보자. 이리와 우리 아들 하면서 밥을 입에 숟가락으로 밥 퍼가지고 넣어주는 의미도 있겠지. 그러면 직접 사동의 의미 있어. 자, 그 다음에 간접 사동 의미 있어. 여보, 애 밥 먹였어? 학교 가기 전에 밥 먹였어. 밥 먹으라고 했어라는 의미가 포함될 수 있어, 없어? 포함될 수 있지. 이건 간접 사동의 의미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엄마가 아이에게 책을 읽혔다. 어때? 책을 읽혔다. 이 말은 직접 사동 의미 있어, 없어? 읽혔다. 직접 사동 의미 있지. 책을 읽어주는 거잖아. 간접 사동 의미 있어, 없어? 간접 사동 의미 있지. 맞아? 그거 이거 필수 도서인데 그 아이한테 읽혔어? 막 학부모들끼리 대화하면서 우리 애 읽혔지. 즉 봐봐. 파생적 사동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표현들은 이렇게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을 동시에 가질 수 있어.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런 것들을
중위성을 가지는 문장이라고 한다. 즉 사동접사가 결합한 사동문은 이렇게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의 의미를 동시에 드러낼 수 있는 뭐가 있다? 중위성이 있다라는 거야. 중위성. 근데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게 했다라는 게 했다는 무슨 사동이야 얘들아? 통사적 사동이지. 통사적 사동은 중위성이 있어 없어? 얘는 중위성이 없어. 통사적 사동은 뭐로만 해석이 된다? 앞에 only를 붙여줘. only 간접사동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걸 외워줘. 위에 건 변별력이 없어. 됐어? 파생적 사동문이 만드는 중위성은 변별력이 없다고. 이걸 내는 건 평가원 스타일도 아니야. 알겠어? 이걸 내는 건 평가원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설령 나온다고 한들 막 결정적인 답의 근거로 작용하기는 조금 힘든 정보야. 다만 요거는 어때? 충분히 출제 가능해. 됐어? 명확하잖아. 직접 사동 의미 전혀 없어. 됐어? 자, 이중사동 보자. 이중사동은 대부분의 문법 강사들이 이거 안 나와 얘들아 패스 이런 개념으로 취급하는데 나는 조금 관점이 달라. 이것도 잘만 다듬고 이러면 문제화 시킬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잘 보자. 일단 1번은 전미사 두 개를 이용한 이중사동인데 이거는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세요. 자, 채우다, 재우다, 세우다. 자, 이거는 사동접사 두 개가 결합됐어. 오케이? 자, 채우다 같은 경우에 형태수 분석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이하고 우라는 사동접사 두 개가 결합해가지고 채우다가 된 거야. 재우다도 마찬가지겠지. 자이우다. 세우다도 어때? 서다라는 기본적인 어간 뒤에 이 우가 결합한 거야. 그러니까 이하고 우라는 사동접사 두 개가 결합해서 만든 자 이런 사동사가 있는데 자 요거는 그냥 뭐야? 표준어야 표준어. 오케이?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근데 중요한 건 2번이야. 자, 전미사 한 개와 보조 용언이 결합한 이중사동이 있는데 여기서 이거는 올바른 사동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이중피동과는 다르게 이중사동은 어찌 됐건 간에 이거는 쓰일 수가 있어. 이중사동은 비문이지만 이중사동은 괜찮아. 근데 사동의 주체만 어때? 두 개로 상정하면 돼. 됐어? 자, 이중사동에서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미리 한번 쳐보자. 어떻게 쳐볼 거냐면 자, 이 사동의 주체는 두 개, 이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봐. 동그라미 1은 통사적 사동의 주체. 자, 통사적 사동의 주체에 해당되는 것을 동그라미 1로 표시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는 통사적 사동의 객체에 해당되는 부분을 동그라미 2라고 정리해. 얘들아. 동그라미 2라고 표시해봐. 그 다음에 세모 1은 파생적 사동의 주체를 세모 1이라고 하고 자, 세모 2를 파생적 사동의 객체에 해당되는 것을 세모 2라고 이제 그 기호화를 쳐봐. 됐어? 자, 이거 필기 마친 다음에 이 문장을 보고 자, 1분 드릴 테니까 샤프로 해보세요. 자, 통사적 사동의 주체에 해당되는 것과 통사적 사동의 객체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해주시고 자, 파생적 사동의 주체에 해당되는 것을 동그라미 세모 1이라고 하고 객체는 세모 2 이렇게 분류 한번 해보세요. 자, 천천히. 어렵지 않아. 근데 이거 한번 해보면 비슷한 문제 빨리 풀 수 있을 거야. 천천히 보는 거야. 어렵지 않아. 천천히 생각하면 돼 이거. 개하다는 통사적 사동이고 울리에서 리는 뭐야? 파생적 사동이겠지. 됐어? 그 의미를 잘 생각을 해봐.
이거 해야지 밥 맛있게 먹을 수 있어. (10초) 뒤에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일단은 그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은 일단은 그 형태소부터 찾아야 되겠죠. 문법 형태소부터. 개하다. 통사적 사동은 개하다고. 맞지? 파생적 사동은 리예요, 리. 자, 파생적 사동의 주체하고 객체부터 찾아볼게요. 아이를 울린 거. 누가 울렸어? 누가 아이를 울렸어? 엄마가 아이를 울렸어. 엄마. 그러니까 엄마는 세모 원이 돼. 됐어? 엄마가 울린 대상은 누구야? 아이야. 자, 됐어? 그리고 개 시킨 건 누구야? 개 시킨 건. 엄마가 아이를 울리게 시킨 건 누구야? 파생적 통사적 사동의 주체는 닥터야, 닥터. 의사 선생님이 개 시킨 주체지. 맞지? 그리고 의사 선생님 누구에게 하라고 시켰어? 엄마에게 하라고 시켰어. 그래서 엄마. 됐어? 엄마는 파생적 사동의 주체이자 통사적 사동의 객체가 될 수가 있겠네. 됐어? 딱 봐도 이 이중사동이 나오면 이러한 지리한 말장난. 오케이? 헷갈리게끔. 자,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충분히 변별력이 있어요. 충분히 변별력이 있고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중사동 자체가 틀린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자, 5번 불필요한 사동 표현 시키다.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능동하고 피동도 마찬가지로, 자, 스탠다드한 표현은 능동이라고 했어. 맞지? 굳이 능동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굳이 피동으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했지. 맞지? 근데 피동으로 표현하려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뭐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피동으로 표현할 수가 있듯이 주동과 사동도 마찬가지야. 주동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주동으로 표현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불필요하게 사동문을 사용한다? 그러면 어때? 틀린 문장이라고. 알겠어? 즉 결론적으로는 이 문장의 형광펜. 하다를 넣어서 가능한 표현에 굳이 시키다를 넣어서 사동 표현을 만드는 것은 비문, 틀린 문장이라는 거야. 자, 이거는 매체에서 많이 나오는 파트야. 매체에서 나오는 문법 유야. 야, 저 친구 나에게 소개시켜줘.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맞아? 쟤 내 스타일이다. 내 친구 나한테 소개시켜줘. 틀린 문장이야. 뭘로 바꿔줘야 돼? 소개해줘. 해줘로 해줘야 된다고. 맞지? 맞아? 그래서 너희들의 친구가, 맞아? 야, 너 친구 누구누구 있던데 걔 소개시켜줘 하면은, 시켜줘가 아니라 해줘. 야, 너같이 문법적 그 재반 지식이 없는 친구하고는 난 친구 못하겠다 하면서 꺼져. 하면 안 되겠죠? 맞아요? 그럼 저처럼 친구 없습니다. 자, 해줘라고 해줘야 돼. 근데 두 번째 문장은 또 다른 거야. 엄마가 아들을 운동시켰다 에서 시켰다가, 맞지? 시켰다가 본용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이거는 뭐야? 사용해도 돼. 왜냐면 이거는 하다라고 바꿀 수가 없잖아. 엄마가 아들을 운동했다? 아들을 들고 막 뭐 든 거야? 아니지. 이거는 올바른 문장이야. 됐어? 알겠지? 착각만 하지 마. 착각만 안 하면 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빨리 끝내주고 싶었는데. 자, 뒤에 인용이 있는데 뭐 인용은 금방 끝나니까 뭐 다음 시간 고전 문법 할 때 해도 될 것 같네요. 다음 그 시간에 아니다. 그 이중 피동 예외하고, 맞죠? 이중 피동 예외하고 인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두 개념 짤막하게 한 1, 20분 만에 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두둥 고전 문법 들어갑니다. 고전 문법 들어가고요. 고전 문법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없어. 베이스가 없어. 그래가지고 좀 자세하게 해줄 거니까, 원래는 2주 커리큘럼이거든요. 원래 2주 컬인데, 자,
노베라고, 여러분들이 진짜 노베라고, 맞아? 신생아라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3주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는 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출 문제집 이제 풀어도 됩니다. 뭐? 현대문법 파트. 알겠어? 뭐 그 종로 교재라든지 아니면 마더텅이든지 뭐든지 간에 가지고 있는 기출 뭐 있죠? 맞아? 이제 현대문법 다 터세요. 현대문법 다 터시고 뭐 안 털리는 거 있으면은 피드백 받으십시오. 질답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다음 주에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끝.